다음 주제는 시기별, 과목별 학습 전략인데요. 시기별, 과목별 학습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뭔 시스템이 있는지는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장을 이제 넣었고요. 크게 이제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교 강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터디 혹은 GS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만 가지고 있는 독족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일단 정교 강좌는 일반적으로 기초 이론, 기본 이론, 문제풀이, 그 다음에 과목별 또 선생님별로, 강사별로 단과 순환을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픈되는 강의는 이제 기본 이론이고요. 우리 학원에서도. 스터디는 이제 토요일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시고 그 시험에 대한 성적을 취합을 해서 등수를 매기고요. 과목별로 스터디 팀장들이 나와서 어떤 출제 의도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평을 하는 그런 이제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스터디가 있는데, 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0기부터 4기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원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올해는 아직 모르지만, 내년에 시험이 언제 볼지 모르지만 일단은 6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합리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6월을 가정해서 스케줄을 짰어요. 일단은. 그래서 연기를 뺐죠.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3개월이 날아갔잖아요. 지금 벌써 앞에.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모든 토요일 주간마다 스터디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스터디 중간마다 자기 정리 주간이라는 걸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스터디 하지 마시고 오늘 혼자 정리를 좀 해달라. 혹은 이제 그 자기 정리 주간 동안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스터디 팀장들이 따로 특강을 열어가지고 해드리든가 그런 시간으로 이제 쓰는 몇 주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9월 정도부터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스터디가 토요일마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종은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수험생의 전반적인 어떤 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뒤에 가면은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기별로 봤을 때 어쨌든 3개는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희 학원은 정규 강좌랑 그 다음에 스터디랑 독종 이제 3개가 한 뭉탱이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물론 독종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스터디도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정규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부터 7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기본 이론 1 시작을 해서 시험을 보는 9월까지 혹은 9월을 좀 넘는 범위가 좀 많은 실무나 이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월 이후까지도 아마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종합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문제풀이는 보통 이제 실무는 더 많은 강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는 문풀 1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강의까지가 정규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강사별로 이제 단과수나 문제풀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터디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1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10점이나 20점 배점 같은 어떤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이제 출제가 될 거고, 2기나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에다가 기출문제에 더해서 응용문제, 그리고 4기는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제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 독종은 이제 6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진 않아요. 뭔가를 알고 있어야 복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스타트하면서 바로 오픈을 하진 않았어요. 독종 연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종 연기에서는 이제 기본 강좌에서 배웠었던 핵심 개념의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암기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아예 줍니다. 그냥 암기하세요라고 이제 시간을 드리고 나서 다 걷어버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외우시겠죠. 그죠? 외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자체를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독종 연기부터 한 1기 정도까지가 될 거고요. 독종 2기부터 4기까지는 기본 강좌에서 배웠었던 어떤 복습에 대한 실무의 수준별, 그러니까 분반도 다 하고요. 클래스별로 수준별 어떤 실무 문제라든지 이론과 법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에 대한 복습이자 얘에 대한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이제 기본 강의만 들은 상태인데 스터디 들어가고 자 이제 써보세요. 이제 다 됐잖아.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 독종에서 얘에 대한 예습을 시키고 강의에 들었었던 복습을 같이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기별 학습 전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밑에 있는 어떤 그 과목별 공부의 배분량 같은 건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실무가 압도적으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처음에 이제 8대 1대 1로 시작을 했다가 맨 끝으로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서 2대 4대 4 정도로 이제 실무의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강의 자체도 실무가 앞에서 더 많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굉장히 소수만 합격을 하니까 전체 수험생 중에서. 여기서 실무를 8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실무를 6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무를 4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스템을 못 쫓아와가지고 실무를 못 잡았어요. 그죠? 그럼 문제 어떻게 되죠? 이론 복귀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거의. 그럼 이론 복귀에 대한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밤을 새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방법이 없죠? 그럼 이제 이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무 자체가 처음에 8을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루 종일 거의 실무만 공부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얘기인데, 이 실무라는 과목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어떻게든 물리적인 공부 시간이라도 처음에는 실무에 대한 것들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으로 갈수록 부담이 덜어지거든요. 과목별 학습 전략인데요. 감정평가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김상훈 평가사가 입문, 중급, 완성 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저한테 줬네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 중심으로 가다가 이 문제 분석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원래 있는 단어긴 한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 나온 자료를 배분하고 그 배분을 통해서 답안을 쓰기 위한 어떤 논리를 구축해내는 단계까지를 보통 우리는 이제 문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급에서는 문제 분석 위주로 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답안 형식과 체계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거는 많이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정평가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좀 이제 뜻깊은 이해라든지 어떤 깊은 이해 측면에 이제 초점을 제가 많이 맞췄었는데, 올해하고 작년부터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쓸 내용만 외웁니다. 그냥 쓸 내용도 다 안 외웁니다. 어차피 못 외우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답안지에 쓸 내용 위주로만 하는 건데, 근데 너무 답안지에 쓸 내용 위주로만 단락단락 잘라가지고 암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과목의 체계를 또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만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매년 이론 문제에 나오는 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문제는 5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60%, 70%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론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내용 자체를 최소한도 것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가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행정법이라는 것과 개별법이라는 걸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체계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이제 행정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우리 감정평가와 관련된 보상법규, 즉 개별법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시리법 연계는 결국은 이제 과목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과목별로도 어려워서 거기서 이제 허우적 되지만 나중에 합격권 정도가 되면 혹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결국은 실무와 이론 법규라는 세 과목 자체가 연계돼서 하나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때가 올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지식과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배경이 합쳐지면 실질적으로 평가서를 쓰는 작업이 감정평가 실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목의 어떤 연계적인 측면을 또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앞서 얘기했었던 뭐 독점과 시기별 스터디를 활용을 하시면 이 전략이 조금 더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별다리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